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께 매달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설마 하시겠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과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 소식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 설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풀어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모님 얘기입니다. 이모님은 올해로 65을 넘기셨는데 남편분과 함께 소박한 연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에서 매달 1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관리비와 약값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가스비가 평소에 2배 가까이 나와서 한 달 생활이 크게 흔들렸다고 하십니다.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알려준 게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 지원 제도였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는 것과 나이가 기준을 넘겼다는 것. 서류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상담 신청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이모님은 이렇게 신청해서 내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죠.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라며 안도하셨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 챙기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부산에 사는 김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올해 70을 넘기셨지만 아직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은 해당이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요. 사실 새로운 제도의 취지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보태주자는 겁니다.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거죠. 김 선생님은 처음엔 본인에게 해당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실제로 소득이 기준 이하였던 겁니다.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결국 신청하고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괜히 체면 차리다가 놓칠 뻔했다라며 웃으시더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감동적인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홀로 지내시면서 기초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연금이라고 해도 많지 않으니 늘 빠듯했죠. 매달 전기세 내고 약값 내고 나면 사실상 생활비가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현금 지원 소식을 접하고 바로 동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격 조건을 충족했고 내년부터는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돈으로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큽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꾸준히 쌓이면 장 보는데도 여유가 생기고 병원 갈 때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는 돈 걱정 때문에 병원 미루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누려야 합니다. 괜히 남 눈치 보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 같은 사이트나 복지 관련 앱을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죠. 셋째, 가까운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시죠?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이,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만 분명한 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최소한의 현금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신청을 준비해 두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두면 내년부터 달라진 삶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소식인데요. 바로 매달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시지만 실제로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생겨도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본질과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제도의 목적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돈을 퍼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지원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보 접근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갑니다. 또는 소문만 듣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24 사이트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본인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는 서류 준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필수이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재산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순간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생활 재설계 전략입니다.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생활비에 보태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생활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고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을 우선 배정하면 예산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뤘던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는데 이 지원금을 활용한다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로 끝내지 말고 필요한 보험이나 장기 돌봄 대비에도 일정 부분을 배정한다면 훨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 소득이 애매한데 괜히 신청했다가 무한만 당하는 건 아닐까? 여기서 전문가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로 스스로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득 기준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자신은 해당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권유를 받아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자격이 충분히 되셨던 겁니다. 그분은 뒤늦게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혜택을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 자리에서 자격 여부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활용입니다. 정부24 같은 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자격 조회가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관리입니다. 지원이 시작되더라도 해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정말 달라질까?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불안정했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고 병원비나 식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동안 자녀에게만 의지했던 분들도 조금은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제도적 권리입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괜히 체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